1960년대 필리핀은 아시아의 별이었습니다. 마닐라는 동양의 파리라 불리며 화려한 건물과 불빛으로 빛났고 세계 각국의 여행객들이 찾아와 이곳의 낭만을 즐겼습니다. 음악과 예술, 패션과 영화가 활기를 띠던 마닐라의 거리는 언제나 활기찼고 카페와 극장은 젊은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마닐라의 항구에는 세계 각국의 무역선들이 드나들며 필리핀을 동남아시아 무역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필리핀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나라였습니다. 경제와 문화, 도시와 사람들의 삶이 모두 번영했고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이룩한 나라로 손꼽혔습니다. 찬란했던 시절, 빛나던 필리핀, 그 기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1970년대 필리핀은 겉으로는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마닐라의 거리에는 네온 사인이 켜지고 미국식 백화점과 호텔들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뒤편에서부터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1972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자와 사회불안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영속화하기 위한 독재의 시작이었습니다. 수많은 언론이 폐쇄됐고 반대 세력은 투옥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그 시절 행방불명은 필리핀 국민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경제도 무너져 갔습니다. 독재 정권은 해외 차관에 의존했고 1970년대 말 필리핀의 외채는 25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폭증했습니다. 부채의 그림자는 서민들의 삶을 옥죄었고 부정부패로 축적된 권력층의 부는 서민들의 고통으로 돌아왔습니다. 70년대는 필리핀의 영광이 가짜였음을 드러낸 첫 번째 장막이었습니다. 1980년대 필리핀은 정치적 격동 속으로 빠져듭니다. 1983년 야당 지도자 베니구노 니노이 아키노가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귀국하던 순간 괴한에 의해 쓰러졌습니다. 그 장면은 전세계 생방송 카메라에 잡혔고 필리핀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결국 1986년 피플 파워 혁명이 일어나 마르코스 독재는 무너졌습니다. 수백만의 시민들이 에드사 거리로 몰려나와 독재 타도를 외쳤고 권력자는 결국 하와이로 망명했습니다. 하지만 독재가 무너졌다고 해서 나라가 바로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나랏빚과 경제 붕괴, 산업 기반의 부재는 이미 필리핀을 휘청거리게 만들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필리핀의 1인당 GDP는 한국의 절반으로 추락했고 아시아의 진주라 불리던 이름은 아시아의 환자라는 오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독재는 끝났지만 그 대가로 남은 것은 무너진 경제와 상처 입은 민주주의였습니다. 1991년 루손섬의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이는 20세기 최대 규모의 화산 폭발 중 하나였습니다. 무려 800명이 사망했고 2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었습니다. 수킬로미터 상공으로 치솟은 화산재는 지구 기후를 변화시켜 전 세계 평균 기온을 0.5도 낮출 정도였습니다. 자연은 필리핀 국민에게 가혹했습니다. 태풍과 지진, 화산 폭발은 해마다 반복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회복됐지만 정권은 불안정했고 부패는 여전했습니다. 국제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필리핀은 90년대에도 여전히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 같은 이웃 나라들은 급성장을 거듭했지만 필리핀은 여전히 태풍과 화산, 부패 정치의 삼중고에 시달렸습니다. 새천년이 밝았지만 필리핀의 어두운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01년 조셉 에스트라다 대통령은 부패 혐의로 국민들의 분노를 샀고 결국 시민봉기로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뒤를 이은 아로요 정권 역시 부정부패 의혹에서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일부 회복했지만 성장의 과실은 극소수에게만 돌아갔습니다. 필리핀은 중산층 없는 사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국민 절반 이상이 여전히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했습니다. 여기에 해마다 반복되는 태풍 피해가 겹쳤습니다. 2004년 태풍 윈이, 2006년 태풍 두리안은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자연재해는 빈곤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낳았습니다. 2000년대에 필리핀은 민주주의는 회복했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2013년 태풍 하이엔이 필리핀을 강타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은 시속
시속 315km, 6,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1,400만 명이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세계 언론은 이를 21세기 최악의 태풍이라고 불렀습니다. 마닐라와 중부 비사야스 지역은 잿더미로 변했고 국제사회가 대규모 구호에 나서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필리핀은 해마다 20여 개의 태풍이 상륙하는 나라, 매년 수많은 가옥이 무너지고 아이들이 학교를 잃었습니다. 한때 아시아의 선망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재난 뉴스의 단골 손님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2020년 팬데믹은 필리핀 경제를 결국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9.5%, 아시아 최악의 역성장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빈곤율은 급등했습니다. 2022년 이후에도 대형 태풍과 홍수는 이어졌습니다. 2025년 4월에는 블루산 화산이 분화해 수천 명이 대피했고 9월에는 세부 인근에서 규모 6.9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건물은 무너지고 최소 5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수천 명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습니다. 2020년대의 필리핀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연속된 재앙 속에서 흔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0년마다 반복된 독재와 부패, 빈곤과 재앙, 필리핀의 현대사는 찬란했던 과거와 대비되는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이토록 무거운 역사를 짊어진 나라이기에 필리핀이 과연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시아의 진주였던 그 이름은 다시 빛날 수 있을까요? Flashing red lights, driving at night, windowless ride, feeling alive, nothing in sight, forever in flight, follow those lines, we'll make it this time, blurry street lights, work as a guide to memories that we're making tonight, oh yeah, we're